레슨 2-2 경제적 안정. 안정.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 뿌리가 없다면 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제러드가 관리를 하고 한 주가 지나자 정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원은 고요하고 조화로워 보였다. 인간이 노력한 결과였다. 지저분한 뒤뜰이 확실히 좋아졌군. 자네 손톱 밑에 낀 흙이 어떤가? 정원사가 물었다. 제러드가 장갑으로 이마를 훔쳐내며 웃었다. 인정해야겠네요. 전 이 일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죠.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선 두 사람은 모두 남루한 옷차림에 땀에 절고 흙투성이었다. 나이든 쪽이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정원사가 입을 열었다. 일은 충실한 친구지 열정적인 애인이 아니라. 종국에는 자네도 게으름 피우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나? 인정합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모양새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요. 제러드가 마지못해 대꾸했다. 그러니 말해보게, 제러드. 노동의 힘 말고 더 배운 게 없나? 일을 하는 동안 정원의 힘과 연결되는 걸 느꼈나? 정원의 힘과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 그 노력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노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정원 일은 그게 다가 아니야. 꿀벌이 꽃가루를 나르고 꽃이 벌을 유혹하고 씨앗이 비옥한 토양에 떨어지고 씨앗을 자라게 해줄 비도 와야 한다는 걸 우린 자주 간과하지. 주위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자연의 조화를 보지 못하고 정원의 경이로움을 느끼지는 못해. 제러드가 거들먹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게 중요하죠? 자연 속에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조화로운 에너지를 볼 수 있어. 최소한 그것의 영향력을 보지. 바람을 보진 못해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건 볼 수 있어. 어느 정원에서든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정원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이 우리 인생에도 존재한다네. 제러드는 뭔가 불편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 같네요. 제가 아는 건 그저 궁둥이가 닳도록 일하면 종국에는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지내던 제러드를 생각하면 모순적인 대답이었다. 정원사는 제러드가 이혼하고 실직하고 목적 없이 사는 걸 언급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말했다. 내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하자면 나는 늘 저한테 아저씨 조언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제러드가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제러드. 그렇게 방어적으로 굴지 않아도 돼.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있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절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제러드가 그를 응시했다. 내가 아는 건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방법이야. 아저씨가 저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실 수 있단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오직 자네 하기에 달렸지. 하지만 내게 뭐가 효과적이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 그걸 다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경제적 안정에는 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어. 내재적인 힘 말이야. 제러드가 눈썹을 축혀 올렸다. 아저씨, 뙤약볕 아래 너무 오래 서 계셨나 보네요. 안정은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25살에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기울어가는 내 병원을 왔다. 척추 통증으로 찾아온 60살의 신사는 내가 그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내게 주었다. 신사는 과거의 목사였고 자기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50대 후반에
그는 학교에 들어가 심리학 학위를 따고 마침내 심리 상담소를 열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내게 정신적 성공 코치가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내 인생 궤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의 코치는 주 1회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다. 내 태도와 내 병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방을 떠났다. 그러면 나는 소파에 누워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의식을 진정시켰다. 희미한 음악이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고 뒤이어 그의 음성이 들렸다. 그는 내가 다음 주의 사업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이끌었다. 새로운 환자, 전체 환자, 수입 같은 것을 이미지화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교육을 받았다. 상담이 끝날 때면 나는 그 녹음 테이프를 받았고 남은 한 주 동안 매일 밤낮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라는 코치를 받았다. 다음 주 상담을 받을 때까지 이 정신수양을 매일 했다. 코치를 받고 첫 주에 새로운 환자가 예약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그저 현실 세계에서 전화가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변화는 일어났고 나는 매일의 정신수양을 꾸준히 해나갔다.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걱정이 일어나면 내가 열망하는 일을 떠올렸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열망과 현실의 인과관계를 믿기 시작하자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매주 전화가 울렸다. 울리고 또 울렸다. 이윽고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왜인지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 인과관계를 믿고 있었음에도 선뜻 이런 경이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 내가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 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 매진했다. 그건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었다. 소원도 기원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는 것이었다. 내 병원 전화가 울릴 거란 사실을 아는 것. 이는 분명 분별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경제적 안정이 신념, 결과에 대한 확신, 영향력을 작동시키는 내면의 힘이 있음을 배웠다. 가장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걸 배운 그날 이후 경제적 안정이 저절로 따라왔다. 인생 수업, 경제적 안정. 나는 경제적 안정이 내면의 힘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 진정한 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